여러분, 한 달에 21번 사정하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류지현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전담해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실 때 가장 말하기 꺼려하시는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전립선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자꾸 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과학은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된 의학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내용과도 많이 달랐고 제가 초기에 환자분들께 드렸던 조언과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저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내 전립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이 생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제 환자분 중에 67세 되신 소방관 출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밤에 4-5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소변 줄기도 약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성생활은 어떠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러자 이분이 당황하시면서 선생님, 그게 사실은 거의 매일 하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제가 이제 그만둬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요. 계속 하세요. 오히려 그게 선생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제 말을 못 믿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짜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2016년에 유럽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거의 32,000명의 남성을 18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18년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기간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한 달에 4-7번만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33%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자주 사정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좋을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랫동안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 안에 분비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쁜 건 쌓인 분비물 안에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농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이 계속 청소가 됩니다. 오래된 분비물이 배출되고 새로운 분비물로 교체됩니다. 마치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이 깨끗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정할 때 전립선 주변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건 일종의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은 전립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정확히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제 나이에 한 달에 21번이 가능하기나 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 남성분들은 일주일에 4, 5번, 그러니까 한 달에 16, 20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연령대는 아직 호르몬 수치도 괜찮고 체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빈도가 무리가 없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은 일주일에 3, 4번, 한 달에 12, 16번 정도가 좋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횟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는 일주일에 2, 3번, 한 달에 8, 1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70대 후반 이상은 일주일에 1, 2번, 한 달에 4, 8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80세 환자분은 거의 매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오히려 건강하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80세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시면서 거의 매일 자위 행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립선 검사를 해보니까 완벽하게 건강하셨습니다. 소변 줄기도 힘차게 1m까지 나간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이분 형제분들은 모두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대요. 이 사례가 뭘 말해주냐면 규칙적인 사정이 실제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다른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위 행위가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한테서 자주 듣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사정이 잘 안 돼요. 성관계를 4시간씩 해도 사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룻밤에 2, 3번도 했는데 이제는 한 번도 힘들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건 의학적으로 지연사정 또는 사정불능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 생각보다 흔한 문제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성기신경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둘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탐스로신 같은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롭지는 않지만 사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나 파트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 보세요. 탐스로신 같은 약은 필요하긴 하지만 대체 약물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20대처럼 5분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60대 이상은 15, 30분, 심지어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혼자 할 때 어떤 자극이 효과적인지 알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방식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 다른 리듬, 다른 강도를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적 흥분과 전립선 자극입니다. 비록 사정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립선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파트너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위 행위만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연구 결과를 다시 보시면 하버드 연구는 성관계와 자위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정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사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전립선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정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정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파트너가 있어도 규칙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도 나이가 들면 성욕이 감소하거나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부인을 일찍 여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성 건강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몸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자위행위도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빈도보다 훨씬 많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 번씩 강박적으로 하시거나 다른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시거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데도 계속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하거나 윤활제 없이 하면 성기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윤활제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7세 소방관 환자분은 매일 스쿼트 운동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스쿼트 매일 100개씩 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나 케겔 운동 같은 골반 적은 운동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배뇨 조절도 잘 되고 성 기능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전립선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가 적고 성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자위행위와 운동을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위행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낮습니다. 둘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빈도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횟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셋째, 파트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위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관리가 됩니다. 넷째, 사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약물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운동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골반 적은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세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남성분들이 쓸데없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혼자 고민하시다가 결국 전립선 문제가 심각해져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 건강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보,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생각보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특히 부인도 나이가 드시면 성욕이 감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성 건강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몸을 잘 돌보고 있었던 거네요. 이분이 65세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건강한 성생활도 포함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본인을 돌보세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정직하고 과학적인 정보만 있으면 환자분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정보를 가지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을 사랑하세요. 이건 의사로서 제가 드리는 처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